안녕하세요, 허 기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낚시 입문자분들이 너무도 궁금해 하시는 낚싯대, how much, 낚싯대 가격입니다. 낚시를 시작해 보려는데 어느 정도 가격의 낚싯대를 사면 좋을 것인지, 또 100만원, 200만원씩 하는 낚싯대는 대체 왜 그렇게 비싼 것인지, 낚싯대 가격에 대한 5가지 질문을 키워드로 삼아서 낚싯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장 비싼 낚싯대는 얼마나 하나요? 골동품으로 거래되는 수백 년 된 낚싯대를 제외하고 실제 낚시터에서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가장 비싼 낚싯대는 1990년 일본의 사오하루와 가게후네라는 두 대나무 낚싯대 장인이 전시회를 위해서 콜라보 모델로 만든 떡붕어 낚싯대입니다. 대당 가격은 250만엔, 우리 돈으로는 약 2,700만원 정도의 낚싯대 3대가 제작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장인의 수공예품 말고 공장제 카본 낚싯대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은 은어 낚싯대입니다. 은어 낚싯대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도 가벼운 낚싯대로 꼽히는데 은어 놀림 낚시를 대중적으로 즐기는 일본에서만 생산됩니다. 살아있는 은어를 긴 낚싯대로 놀려서 다른 은어의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낚시를 하기 때문에 평균 길이가 9m, 9.5m에 달하는 아주 긴 낚싯대이지만 무게는 230g에서 330g에 불과한 아주 가벼운 낚싯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낚싯대 재료로는 한계치로 불리는 50톤 이상의 초고탄성 카본으로 만들어서 대당 가격이 평균 200만원에서 400만원, 비싼 것은 800만원에서 900만원에 이릅니다. 그 다음 비싼 낚싯대는 다금바리 낚싯대와 돌돔 낚싯대입니다. 이 낚싯대들은 초경량의 은어 낚싯대와는 정반대의 극한을 추구합니다. 즉 초강력 파워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탄성, 중탄성, 저탄성의 카본 원단들을 각 마디에 따라서 다르게 배열하고 아주 두껍게 말아서 2m급의 대어를 제압할 수 있는 질기고 강한 낚싯대를 만들죠. 힘과 유연성이 제대로 맞춰진 고급품은 100만원 안팎이고 소규모 공방에서 명인들이 만드는 수제품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호가합니다. 그 다음 비싼 낚싯대는 플라이 낚싯대와 갯바위 찌낚싯대입니다. 대나무를 쪼갠 뒤에 그걸 접합해서 만드는 플라이대, 일명 뱀부로드가 200만원 안팎이고 병해돔, 감성돔 찌낚싯대 중에서 최고가품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찌낚싯대는 아주 가는 초연질의 블랭크에 대형 돔을 제압하는 파워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낚싯대 소재로는 가장 가벼운 40톤 그리고 46톤 카본을 베이스로 하고 대신에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 원단을 덧대거나 그 마디별로 설계를 달리해서 가볍고도 강한 율배반적인 낚싯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가장 싼 낚싯대는 얼마나 할까요? 유리섬유나 저탄성 카본 섬유로 만든 중국산 낚싯대들이 만원에서 15,000원 그 안팎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낚싯대도 고기를 걸어서 부러지진 않지만은 무겁고 휘청거려서 취미생활로 낚시를 즐기려면은 최하 4-5만원 그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입문자용으로 적당한 낚싯대 가격은 얼마인가요? 제가 추천하는 입문자용 낚싯대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보통 시중에서 입문자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낚싯대 가격이 보통 5만원대죠. 그런데 왜 제가 10만원짜리를 추천하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재가 다르다. 5만원대는 일반 탄성 또는 저탄성이라 부르는 24톤 카본을 주로 쓰지만 10만원 전후 때부터는 이제 중탄성 카본인 30톤 카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나 달력에서 차이가 느껴지죠. 그리고 가이드나 릴시트, 기타 부속품 같은 것에서도 5만원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둘째, AS가 다르다.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만원대 제품부터 1회 무상수리 보증서가 첨부됩니다. 즉 구입 후 파손 시에 1회는 무료로 부러진 마디를 교체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초보자는 대부분 몇 달 안에 낚싯대를 부러뜨리기 때문에 이 보증서가 없으면 수리비가 추가로 든다는 거죠. 가령 2절짜리 루어 낚싯대를 사서 쓰다가 부러지면 1번대 수리비가 제품가의 40%, 2번대 수리비가 제품가의 60%입니다. 즉 보증서가 있는 10만원대 제품을 사면은 4만원에서 6만원의 수리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만원짜리 대와 10만원짜리 낚싯대의 차액은
5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2, 3만 원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조금 더 주고 10만 원짜리 낚싯대를 사는 게 여러모로 낫다는 겁니다. 초보자가 너무 비싼 대를 사면 안 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입 후에 5개월 안에 그 낚싯대를 부러뜨릴 확률이 90%가 넘고, 특히 파손 위험이 큰 찌낚싯대는 거의 100% 부러뜨리기 때문에 능숙해지기 전에는 좀 저렴한 낚싯대를 사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그 100만 원짜리 낚싯대 사서 첫 출조에 초리대를 부러뜨렸는데 수리비만 2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낚싯대 가격은 찌낚싯대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 루어 낚싯대, 원투 낚싯대 순인데, 입문자용은 장르에 상관없이 10만 원대로 다 비슷합니다. 요즘 출시되는 10만 원대 제품은 배 이상 비싼 그 중급기와 비교해도 성능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이 조급 업체에서 입문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문기의 품질을 경쟁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이죠. 좀 더 뚜렷한 성능 향상을 느껴보고 싶다면 바로 고급대로 가야 되는데, 고급대 가격은 루어 낚싯대는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원투 낚싯대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찌 낚싯대는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비싼 낚싯대는 왜, 무엇 때문에 비싼가요? 낚싯대 가격은 재료비, 인건비, 설비비에 기타 홍보, 물류 비용이 종합적으로 합산되어서 책정됩니다. 1차적으로 비싼 원단과 비싼 가이드를 쓰면 낚싯대가 비싸지고, 2차적으로 제작상의 공정수와 그 공정기간이 늘면 인건비 포지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낚싯대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령 돌돔 낚싯대와 뱅에돔 낚싯대를 비교하면 재료는 그 뱅에돔 낚싯대가 더 비싼 고탄성 카본을 쓰지만은 제작 공정수는 돌돔 낚싯대가 더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돌돔대의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원단과 재료로 낚싯대를 만들어도 중국에서는 싸게, 한국에서는 비싸게, 일본에서는 더 비싸게 만들어지죠. 낚시인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재료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따지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료로 낚싯대를 만들어도 국산대 가격이 50만 원대에 형성될 때 일산대의 가격은 100만 원대에 형성됩니다. 국산 낚싯대와 일산 낚싯대의 재료가 똑같다고 하면 설마 제조국이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똑같습니다. 왜냐? 똑같은 일본제 카본 원사의 일본제 가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카본 섬유를 생산하기는 하지만 낚싯대를 만들 수 있는 30톤 이상의 카본 섬유는 아직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의 카본 원사를 수입해서 카본 프리프레그라고 하는 그 낚싯대 원단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이제 그 원단을 국내의 낚싯대 회사들이 구매해서 낚싯대를 만들죠. 이때 최고급 낚싯대에 사용되는 40톤 이상의 고탄성 카본은 거의 일본 도레이나 미쯔비시의 원사를 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낚싯대 회사들도 최고급 낚싯대에는 일본 원사를 써요. 그리고 가이드도 각 나라마다 이제 그 가이드 제조 회사들이 있지만은 최고급 낚싯대에는 거의 일본 후지사의 가이드를 붙입니다. 유쾌하진 않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사가 같아도 프리프레그 직조 기술이 일본이 더 낫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카본이나 SK케미컬 같은 그 국내 카본 원단 그 제조 업체들의 그 프리프레그 제작 기술은 일본과 동급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낫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원사가 동일하고 원단의 품질이 같다 하더라도 낚싯대 제작 기술이 일본이 앞서기 때문에 일산대가 낫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본의 낚싯대 기술은 세계 1위니까요. 하지만 낚싯대 기술 세계 2위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빠르게 일본을 추격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근접한 상태까지 격차를 좁혔습니다. 그래서 설령 양국 간 낚싯대의 품질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현재 시장가만큼의 차이는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낚싯대를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조언합니다. 일본제 중급대 사지 말고 그 가격으로 국산 최고급대를 사라. 그러면은 50만 원의 가격으로
100만 원짜리 성능을 살 수 있다. 왜? 블랭크와 가이드가 사실상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국산 최고급대를 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격 정책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든 출시하는 제품 중에는 이윤 추구 모델이 있고 브랜드 홍보 모델이 있는데, 이윤 추구 모델은 저렴한 재료로 싸게 만들어서 일반층에 많이 보급하는 모델이고, 브랜드 홍보 모델은 비싼 재료로 비싸게 만들어서 매니아층을 공략하는 모델이죠. 그런데 국산 낚싯대의 브랜드 홍보 모델은 딜레마가 있는데, 비싼 재료를 쓰지만 가격은 비싸게 책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같은 품질의 일본 낚싯대와 경쟁하려면 가격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다운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업체가 출시한 그 플래그십 제품은 결코 이윤을 바라고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홍보 개념, 투자 개념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 낚싯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브랜드의 자존심이랄까,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원단에 제일 좋은 가이드를 사서 최고의 역량을 쏟아서 낚싯대를 만들지만 대신 많이는 안 만듭니다. 마진이 워낙 적어서 조금만 재고가 쌓여도 적자거든요. 보통 낚싯대 가격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가 정상입니다. 하지만 국산 고급대는 이 비율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국산 50만 원대 최고급 찌낚싯대에 장착되는 후지 가이드가 12개 한 조에 2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물론 공장에서 도매가로 사니까 이제 그보다 훨씬 싸겠지만, 그래도 가이드 값에 원단 값을 합친 그 재료비가 총 제품가의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이러면은 그 인건비 빼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더 비싸면 국산 때는 안 사니까 그냥 홍보 차원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국산 기관 산업의 최상품 가이드를 쓰면은 훨씬 저렴한데도 최고급 때에는 후지 가이드가 붙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일산 때는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서 100만 원에 파니까 재료비 비율이 20% 이하인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남는 이윤으로 또 개발비와 설비, 투자비를 충당해서 3, 4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국산 때도 이젠 일산 때와 대등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의 그 인식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고급대 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4. 최고탄성 64톤 카본으로 만들면 최고급 낚싯대가 만들어지나요? 낚싯대 제조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카본 원사를 직조해서 천과 같은 패브릭을 만들고, 거기에 열 경화성의 에폭시 수지를 침투시켜서 프리프레그를 만드는데, 이것이 흔히 우리가 카본 원단이라고 부르는 CFRP이고, 이걸 쇠막대기에 돌돌 말아서 구우면 수지가 녹으면서 이제 낚싯대 블랭크가 되는 겁니다. 낚싯대의 1차 원료인 카본 원사는 인장 탄성률로 등급을 나누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30톤 카본이니 40톤 카본이니 하는 톤수입니다. 톤수, 즉 인장 탄성률은 1제곱밀리미터의 카본을 당겨서 4제곱밀리미터로 늘리는 데 필요한 힘을 말하는데, 24톤의 힘으로 당겨서 늘어나는 카본보다 30톤의 힘으로 당겨야 늘어나는 카본이 훨씬 더 단단하고 구부리기 힘들며, 일단 구부러진 뒤에 다시 펴지는 탄성, 즉 복원력이 강합니다. 보통 24톤 이하를 저탄성 카본, 30에서 35톤을 중탄성 카본, 40에서 46톤을 고탄성 카본, 50에서 64톤을 초고탄성 카본이라 부르죠. 고탄성 카본으로 갈수록 무게는 가벼워지고 가격은 비싸집니다. 하지만은 고탄성 카본으로 만든 낚싯대가 꼭 비싼 낚싯대이거나 좋은 낚싯대인 것은 아닙니다. 초고탄성 카본은 가볍고 또 감도가 뛰어나지만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낚싯대 소재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64톤 카본까지 나와 있지만 실제 낚싯대의 재료로 사용되는 그 카본 원사는 40톤과 46톤이 최고치라고 보면 됩니다. 46톤보다 더 고탄성 카본으로 만든 낚싯대는 딱 하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벼운 낚싯대. 어느 낚싯대만 유일하게 50톤 카본을 베이스로 만듭니다. 만약에 참돔대나 감성돔대를 50톤 카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챔질과 동시에 산산조각 나버릴 겁니다.
간혹 낚싯대 선전 문구에 50톤 카본을 썼다, 64톤 카본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50톤이나 64톤 카본의 일부 보조 원단으로 소량 채용했다고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베이스 원단으로 써서는 결코 낚싯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제조업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낚싯대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카본 톤수는 얼마일까요? 30톤입니다. 현재 시판되는 낚싯대의 한 70% 이상이 30톤 또는 32톤 카본입니다. 시중가 10만 원대 그 이상의 제품이 대부분 30톤 카본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5만 원대의 저가 낚싯대는 대부분 24톤으로 만듭니다. 24톤 카본은 무겁지만 질기고 튼튼해서 웬만한 충격에도 잘 안 부러지죠. 그래서 원투 낚싯대의 재료로 많이 쓰이고, 돌돔대는 100만 원대의 고급품에도 24톤 카본을 1번대나 2번대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40톤과 46톤을 베이스로 만드는 낚싯대는 찌낚싯대입니다. 또 일부 감도 중시 타입의 루어 낚싯대도 40톤 카본으로 만들죠. 최고가의 찌낚싯대는 그 5마디 절번의 원단을 각기 다르게 해서 힘은 살리되 전체적인 무게는 줄이는 그런 설계를 합니다. 1번 때부터 5번 때까지 똑같이 46톤으로 감아서 만드는 설계는 아무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면 강한 충격이 왔을 때 쉽게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부 마디는 중탄성 카본을 베이스로 쓰거나 혹은 그 보조 원단으로 덧대는 식으로 강도를 보강합니다. 그런 설계 노하우가 좋은 낚싯대 또 비싼 낚싯대를 만드는 것이지, 비싼 원단 사서 감는다고 무조건 좋은 낚싯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돌돔대나 지깅대는 부러지면 안 되니까 중저탄성 카본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두꺼운 손잡이대는 40톤 카본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대신 이제 40톤 카본은 이제 그 강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껍게 말아줘야 되고, 그만큼 재료비는 많이 들죠. 정리를 해보면은 24톤보다는 30톤, 30톤보다는 40톤으로 만든 낚싯대가 더 비싸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50톤과 64톤 카본은 낚싯대 제작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쓰인다. 고급 낚싯대는 강도와 무게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2~3가지 이상의 원단을 믹스하고, 또 고탄성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낚싯대 특성에 맞는 그 원단을 사용해야 적절한 힘과 밸런스를 갖춘 좋은 낚싯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카본 톤수라도 직조 방식에 따라서 또 이 가격이 달라집니다. 프리프레그 제조 과정에서 수지를 적게 넣고 카본 함량을 많이 주면 이제 고밀도 원단이 되고, 반대로 수지를 많이 넣고 카본 함량을 줄이면 중밀도나 저밀도 원단이 되는데, 고밀도 원단일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 직조하는 방식에 따라 평직, 능직, 사축 등으로 세분화되고, 카본 필라멘트의 가닥수에 따라 1K, 3K, 12K 등으로 등급이 나뉘는데, 이런 카본 원단의 종류만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의류 디자이너가 옷감을 많이 알아야 이제 그 옷에 맞는 최적의 옷감을 찾아낼 수가 있듯이, 낚싯대 설계자는 이런 카본 원단들을 최대한 많이 써보고 그 특성들을 알고 있어야 낚싯대 기획자가 원하는 액션에 딱 맞는 그런 원단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5. 일본 낚싯대 국산으로 대체할 수 없나요? 대체할 수 있습니다. 릴은 아직 힘들어도 낚싯대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업계의 중론이고, 실제 낚싯대 시장 점유율에서도 7대3으로 국산대가 일산대의 점유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각 장르별로 국산대와 일산대의 비율을 살펴보면 원투 낚싯대가 8대2, 루어 낚싯대가 7대3, 찌낚싯대가 6대4의 비율로 추산됩니다. 하지만은 30만 이상의 고가대 시장에서는 일산대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총액으로 따지면 반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낚시 도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낚싯대와 릴, 이 두 가지는 생산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릴은 기계 부품의 조합으로서 그 자동화된 설비로 찍어내는 공장제 생산품이지만,
낚싯대는 원단을 사서 사람이 일일이 재단해서 만드는 수공업적 생산품입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잘 만드는 회사와 릴을 잘 만드는 회사는 다릅니다. 일본의 시마노, 다이와, 가마가츠 이 3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마노, 다이와가 규모나 자본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낚싯대, 특히 이 찌낚싯대만큼은 가마가츠를 쉽게 못 따라잡는 이유가 이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굳이 일본 회사들을 거론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본이나 규모가 열세에 있는 한국의 업체들이 똑같은 차원에서 일본의 그 업체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명품에 비유한다면 릴은 시계, 낚싯대는 가방입니다. 시계는 100년 전통의 롤렉스를 뛰어넘는 그 회사가 쉽게 나오기 힘들지만 백이나 의류는 뛰어난 디자이너 한 사람에 의한 새로운 브랜드가 단숨에 이 명품 시장의 중심으로 뜰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슈프림이나 오프화이트 같은 신흥 브랜드가 루이비통, 에르메스 같은 전통의 명품 브랜드를 위협하는 것처럼 한국의 낚싯대도 뛰어난 기획자와 유능한 설계자가 만든 단 몇 종의 명품으로 얼마든지 일본 낚싯대 브랜드를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명품의 아류나 고만고만한 제품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없던 새로운 스타일,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의 낚싯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기술은 이미 충분합니다. 한국의 낚싯대 제조 기술은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디자인과 디테일입니다. 낚시 점주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국산 고급대들은 힘도 좋고 밸런스도 좋고 성능은 흠잡을 데가 없는데 디자인, 포장, 인쇄 이런 것에서 이제 일본제에 좀 밀린다. 그리고 그 도장이나 접착 같은 그런 마감 처리에서 이제 흠이 발견될 때가 종종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10만원, 20만원짜리 낚싯대라면은 뭐 사소한 흠집은 용인될지 몰라도 50만원, 100만원짜리 낚싯대를 사는 소비자들은 절대 그런 흠집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낚싯대를 가장 잘 만드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낚시인들이 또 세계에서 가장 눈이 높고 까다로운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내수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밀려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로 노 재팬 운동이 일어나면서 국산대의 소비가 늘고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산대 몰랐는데 써보니까 좋더라는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전에는 꿈도 못 꾸었던 국산 최고급 낚싯대의 완판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S 알바트로스 VIP, 원더랜드 그랜드마스터 2 이런 국산 플래그십 모델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그동안 묻혀있던 국산 낚싯대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살려서 명품 시장으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한국 조구 업체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미스터 트롯 같은 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노래 경연 대회에 나온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잘한다, 잘 부른다 그 정도의 평가를 받는 가수는 결승 무대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우와, 세상에, 대박 이런 감탄사를 자아내는 가수들이 진선미가 되죠. 낚싯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깜짝 놀랄 감탄사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명간의 출연을 진심으로